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코렌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을 갖다가 이제 찾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령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법은 아니죠. 그리고 기법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 방법의 약자입니다. 기법은. 정확하게는 그냥 요령이고 팁이죠. 예.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냥 눈여겨서 보다 보면은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눈여겨보지 않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코렌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요령입니다. 팁이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일이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가정일도 하시고 사회생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는데 주식에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요령도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안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종목만 이거잖아요 하면서 그냥 띡 던져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방법도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게 카페의 목적입니다. 다 배우셔도 필요가 없으면 뭐 나가신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배우셔가지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데 제가 뭐 바지끄댕이 다 붙들고 계속 남아 계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배우셔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카페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자, 코렌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게 방법이 많아요. 지금은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요령을 익혀 두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톱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톱텍이라는 종목. 왜 갑자기 톱텍이 나오느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톱텍이 2015년도 주가를 잠시 좀 들여다보면요. 2015년도, 2014년도 12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톱텍이 2015년도 1월, 2월, 이 고점에서 장기선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당시 일이었었어요. 이때 당시 멤브레인이라는 거를 갖다가 개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멤브레인이라는 걸. 이 멤브레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상하프론테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좀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뭐 톱텍이라는 종목도 그렇죠. 뭐 지금은 자회사 오렌지 모시게이가 하고 있죠. 자, 이 멤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나노 극 초미세사?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노스페이스나 그런 거 이렇게 패딩 점퍼 있죠. 예, 그런 거 보면 그게 멤브레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특수 소재로서 단가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멤브레인을 갖다가 FTENE가 받았고 뭐 톱텍이랑 당시에 이제 톱텍도 개발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케이스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갑자기 소송권이 걸려 나왔습니다. 어디랑 소송권이 걸렸냐면은 FTEN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그 뒤에 일이고요. 자, 먼저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사실은 FTEN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걸려 들어가지고 주가가 매매가 안 되고 있죠. 자, 이거를 요번에 톱텍이 인수를 했어요. 그죠? 얘네들의 그 멤브레인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기술을 갖다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어떻습니까? 톱텍이 1월달, 2014년 1월달에 주가가 막 올라서 위에서 고점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FTEN은 어떻습니까? 예, 4월 1일자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죠? 예, 이때 당시 상한가였어요.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자, 이거를 보면은, 원리를 보면 알아요.
FTENE와 그 다음에 톱텍이 그 뒤에 뭐가 걸렸냐면은 소송을 했습니다. 뭐가 소송이냐면 FTENE가 자기네 기술을 훔쳐갔다고, 톱텍이. 근데 이제 톱텍은 기술 제휴를 통해 가지고 취득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죠. 그때 당시. 자, 어찌 됐던 간에 먼저 우선해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오리지널로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FTEN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톱텍이 FTEN 걸 가져온 건 맞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너네들 기술은 카피 안 했다. 이게 관심 포인트였거든요. 즉, 얘가 먼저 뛰었을 텐데 톱텍이 먼저 뛴 케이스예요. 톱텍이 먼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뭡니까? 톱텍을 따라서 톱텍보다 명분상 거죠. 최소한 같은 재료라면 얘가 더 많이 가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어떻죠? 명분상으로는 더 많이 가거나, 혹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적어도 갔거나 그 이상 가야 되는데 오히려 톱텍이 먼저 가서 더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추격하는 흐름이에요. 추격하는 흐름.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상한가 두 번 딱 들어가 버리면 겁이 나거든요. 일단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또 여기서 따라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때 당시 카페를 했던 게 유메카 카페였었어요. 유메카 카페에서 저러면 이거 잡습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버렸습니다. 원래 상한가 한 방이라도 나오면 저는 안 잡거든요. 안 잡아요. 예, 그런데 FTENE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저러면 잡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톱텍만큼 가야 되니까. 뭐 기술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서는. 예, 이런 논리 이제 아시겠죠? 예, 보통 이렇게 주가가 어떤 재료나 아니면 재료가 있는지 뭔지로 봐서 그 섹터를 갖다 뒤지는 거를 갖다가 항상 투자자라면 뭐예요? 당연시해야 돼요. 어떤 종목이 막 오릅니다. 예, 어떤 종목이 막 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DNA 링크입니다. 예, DNA 링크가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별반 그렇게 어제 그렇게 이런 움직임이 별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크로잼, EDGC라든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DNA 링크만 움직였거든요. 왜 DNA 링크만 움직였을까? 사실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궁금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인보사 사태 있죠. 예,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때문에 인보사 세포를 갖다가 이 잡아낸 기술이 바로 STR 검사래요. 근데 이 STR 검사를 갖다 의무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DNA 링크가 STR 방식의 기술을 갖다 보유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움직이죠. 움직이면은 관련주들을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관련주를. 그러다 보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스토리, 모멘텀 스토리나 펀더멘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종목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갈 수 있어서 그 후속주를 잡아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의 전자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M코어예요. SM코어. 자, SM코어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SM코어가 이때 당시였었어요. 이건 이제 SK가 인수해 가면서 상승한 분이죠. 근데 제가 본 거는 여기서 봤거든요. 요쯤에서 봤어요. 요쯤에서. 예, 요쯤에서. 자, SNK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제 기억으로 신흥기계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흥기계라는 종목은요, SN코어라는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왜 상승했을까?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은 관련주들 창고 뭐 아니면은 그때 당시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업용 로봇이었지. 그쪽의 관련주들 다 뒤져봤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관련주들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슈도 없었어요. 자, 만약에 S1코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찔끔찔끔 따라오른다 싶으면은 뭐죠?
SN코어보다 그때 당시 쓰는 기계보다 더 잘난 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놈을 잡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 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왜 올랐는지도 아무런 뉴스도 없어요. 조목조목 분석해 봅니다. 심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감사 보고서 보니까 이거 매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 케이스는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어쨌든 한 번쯤 해드릴 수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카페에서 하긴 뭐하고 나중에 오프라인 세미나나 이럴 때 제가 가볍게 그냥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어찌됐든 그런 걸 발견해서 이제 실제로 좀 SN코어를 갖다가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이것도 유메카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코레는 어떤가요? 코레는 자, 아시다시피 나무가라든지 아니면은 MC넥스라든지, 자, 요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볼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오르죠. 예.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론은 어떻습니까? 파트론은 시가총액 1조 원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예. 굉장히 강하게 오릅니다.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카메라 관련주들이죠. 카메라 관련주들. 자, 카메라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카메라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일단 모듈과 함께 렌즈입니다. 렌즈. 자,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저번에 분석해 드렸죠. 모듈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인다라고요. 파트론이나 MC넥스나 파워로직스나 다 모듈이잖아요. 그죠? 모듈. 자, 그러면서 이쪽에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는 누굽니까? 매출이 가장 큰 기업. 당연히 삼성전기죠. 삼성전기입니다. LG 이노텍과 함께 삼성전기예요. 당연히요. 자, 그런데 렌즈 쪽을 살펴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코닉스, 그죠? 렌즈 쪽에서는 세코닉스가 있고요. 해성옵틱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바꿨죠. 예. 그리고 텔루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주가가 지금 밑에 쳐져 있죠. 근데 코렌이라는 종목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건 당연했어요. 여기까지는. 왜 그랬죠? 관리 종목 탈피가 됐으니까. 올라오는 건 당연했는데 뭡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관리 종목 탈피 때문에 나왔으면 앞에서 나왔어야지 이 뒤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리 종목 탈피가 확정됐을 때, 그 전후, 그 직후나 그 직전, 뭐 아니면 그 기대감 때문에 여기 앞에서 터졌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렌즈인데 다른 종목들은 왜 안 가지? 그럼 얘 뭐가 있지? 실제로 아시다시피 렌즈 쪽에서는 이 세코닉스가 1위죠. 1위고 해성옵틱스가 2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렌이라는 종목은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 3위? 예, 3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3위 정도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렌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한번 뭡니까? 조사를 당연히 해봐야 돼요. 조사를. 자, 조사를 해봤을 때 뭡니까? 예. 그 렌즈 모듈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정확하게는요. 세코닉스가 1위고요. 코렌이 2위입니다. 예, 코렌이 2위예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2016년도를 기준으로 세코닉스 1위, 코렌이 2위입니다. 그런데 요게 좀 바뀐 케이스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삼성전기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렌즈보다는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을 주력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 해성옵틱스는. 그리고 대규모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유증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옵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정지 중입니다. 거래 정지 중인가 상패인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장 쪽에 주력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전장에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죠. 예.
자, 그리고 텔루스는 뭐 사업 거의 포기했는지 엔터 사업 쪽으로 진출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지금 거의 수셔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레는 왜 저렇게 움직이느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아하,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대 거래선이 어디냐면 삼성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MC넥스라든지 아니면 파워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파트론이라든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카메라 확대, 그 다음에 카메라의 고화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리고 3D 센싱이 탑재된, 모듈이 탑재된 그러한 고가의 카메라, 이런 것들이 납품량이 늘어나는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렌즈를 공급하는 기업이 코렌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기가 아닌 코렌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앞으로 카메라를 많이 공급하게 될 그런 회사에, 모듈 회사에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당연히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초에 150억, 그 다음에 지난해 말에 5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받았어요. 전환사채로. 자, 이 자금의 용도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150억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0억, 지난해 11월 말인가요? 12월인가요? 예, 그때 투자한 금액은 분명히 시설 투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관련주들이 막 오릅니다. 근데 밑에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애들 갈 걸 생각해서 잡는 거는 무리수예요. 대신에 밑에서 분명히 따라 오르긴 오릅니다. 따라 오르긴 오르는데 다른 유사한 다른 관련주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얘만 움직여요. 그럼 왜 움직이냐를 갖다 살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덥지도 않은 자료는 그냥 꼴뚱주입니다. 그냥 꼴뚱주예요. 그러나 재료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충분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료를 내포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뭡니까? 예, 과감하게요, 잡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는 그런 식으로 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분석해드린 미코라는 종목이죠. 미코라는 종목. 다른 어떤 뭐 풍국주정이나 아니면은 뭐 EM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일진다이아? 예, 이런 종목들이 12월부터 막 들썩거리고 아주 힘차게 움직이잖아요. 미코는 힘차게 움직이는 듯 싶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선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예, 아직 본 게임이 안 났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수소차만 생각하고 수소 충전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미코만한 종목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쪽도 당연히 수혜인데 꼭 정부가 수소차만 케어하겠다라는 건, 투자하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었는데 미코도 봐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코를 갖다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그 분석을 자꾸 해주시면은 좋은 그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련주를 보셔라. 안 가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애들 중에서 일부는 정말로 과감하게 쟤들이 간 것만큼 따라잡으려고 광폭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못 갈 이유가 없는데 뒤늦게서야 부각되면서 가는 케이스죠. 예, 이거를 잘 선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움직이지 않는 말은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케이스 있었죠. 수소차에서 바로 LTC라는 종목이었죠. 절대 봐서는 안 되는데 명분은 상당히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보통은 주가가 뭡니까? 한번 삘끔 빡 하고 터지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단타 단기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예,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그냥 개별 테마들 있죠.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대감만 있는 그런 테마들이요. 그런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진짜 실적과 관련된 명분이 되는 그런 쪽을 갖다 뒤져야 돼요. FTEN이나 톱텍이나 그때 당시 보면은 뭐 나이키에 영원무역 이런 데 검증 다 받고 일부는 납품이 들어갔다. 초도 물량은 납품 들어갔다. 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관련된 애들 쪽에서만 그렇게 이 방식을 취해야지 실적 전혀 없는 실적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그런 테마들 있잖아요. 단순 테마들.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그런 쪽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과 틀려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나중에 한번 저도 뭐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 커버로서 또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종목이야말로 정말 쉽게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관련주 보셔라, 테마주 보셔라, 관련주 보셔라, 테마 보라. 지금에 말하는 그 테마는 돈 내는 테마 말하는 거예요. 산업, 예, 산업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또 다음에 또 방송이 있으면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